자, 질문 순서대로 볼게요. 자, 운동 전에 수동적으로 하는 정적 스트레칭 하지 말라는데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쿨다운 운동하는 게 맞나요? 자, 요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논문도 있고 많은데,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건 뭐예요? 운동을 한다는 거는 근육의 입장에서 근육의 힘을 쓴다는 거죠. 근육의 수축을 쓴다는 거죠. 운동이라는 것은. 수축 기한이 다 있지만 결국 단축성 수축, 신장성 수축이 전체 들어가는 건데 정적 스트레칭은요, 어떻게 합니까? 말 그대로 정적으로 수동적으로 근육의 이완만 길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근육이 마치 축 늘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근육의 수축력이 떨어져요. 그럼 이거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 직전에 하는 거는 정적 스트레칭은 추천드리지 않고, 물론 고강도로 운동하는 거 아니면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동적 스트레칭을 추천드리는 게 그러니까 동적 스트레칭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트레칭이 아니죠. 관절 주변을 돌려주고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워밍업의 개념에 가깝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동시에 하는 거. 그래서 사실 어쨌든 운동 전에는 동적 스트레칭이 더 낫고 후에는 스트레칭이 더 낫다. 근데 사실 스트레칭보다도 우선시 돼야 될 거는 마사지입니다. 마사지. 그러니까 폼롤러나 마사지 볼가드로 근육을 눌러서 풀어주는 게 사실 더 먼저야. 요게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누워 있는 상태로 무릎을 구부려서 다리를 올렸다 내리면은 뚝뚝 소리가 납니다. 고관절 안정성과 가동성 평가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 이게 무슨 말이야? 평가를 해야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소리가 나는데, 보세요. 고관절 소리가 나는데 왜 소리가 나는지 찾으려면 무조건 평가를 해야죠. 평가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평가를 안 하고 어떻게 이거를 고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고관절 굴곡 신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평가는 당연히 하는 겁니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자, 근육의 깊은 뭉침은 어떻게 풀 수 있나요? 뭐겠어요? 결국 눌러서 푸는 건데, 깊게 있는 거는 깊게 누르는 겁니다. 깊게 촉진입니다. 깊게 촉진. 뭐 손으로 해도 되고 마사지 볼로 해도 뭐든 상관없는데 촉진 자체를 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러닝을 하다가 어느 순간 왼쪽 대전자 통증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미미하다가 10분만 뛰어도 통증 때문에 러닝이 불가하고 오래 걸어도 아프고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 통증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 통증이 눌려도 아플 정도니까 대전자 부위에 염증이 좀 심한 거죠. 상처가 좀 났다. 상처가 왜 났을까? 대전자 부위에 상처 난 거는 어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왜. 그러니까 보세요. 일단은 이미 이거는 볼 것 없이 왼쪽 고관절이 엄청 불안정합니다. 이런 분들은 근육 검사해 보면은 고관절 다 풀려 있어요. 그러니까 고관절이 불안정하다는 거고, 불안정하다는 게 뭐다? 체중 지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체중 지지가 전혀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제가 스쿼트 평가하면 다 무너집니다. 체중 지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뛰니까 고관절이 못 버티는 거야. 못 버티니까 한쪽으로 빠지거나 계속 긁히거나 하면서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체중 지지가 안 될 정도로 불안정한 게 문제니까 요게 이제 안정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안정화 되려면은 여기서 막 스쿼트 하면 어떻게 된다? 박살 난다. 왜? 걸어도 아프잖아요. 걷는 동작에서도 지지가 안 되고 통증이 일어날 만큼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누워서 고관절 안정화부터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서 가야 돼요. 그리고 서서 갈 때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발도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졌습니다. 서서는 발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5번. 자, 엉덩이 바깥쪽, 힙딥 쪽에서 몸속에서 뚝뚝 하는 느낌이 들다면 고관절 기능 부족인가? 고관절 기능 부족이죠. 엎드려서 무릎을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골반 누르고 떼는 동작을 반복하면 이게 뭐야? 지금 개구리 자세로
그 개구리 스트레칭 하시는 것 같은데 개구리 스트레칭이 뭐예요? 고관절의 외전, 외회전이잖아. 근데 외전, 외회전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는 뭐다? 외전, 외회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외회전, 외전 동작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걸 억지로 하니까 고관절이 살짝 빠지면서 소리가 빡빡빡 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안 되는 건 뭐다? 고관절 외전, 외회전이 안 돼 있는 거지. 이것도 어쨌든 큰 맥락으로 보면은 고관절 불안정이고 고관절이 중심에서 벗어났다.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 불안정한 움직임이 외전과 외회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ROM이 제한이 걸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아까 수축이야 말씀드렸잖아요. 수축기한에 문제가 있는 거고 수축기한의 문제라는 건 결국 근육의 문제지. 근육이 문제인 거죠. 근육이 굳어 있을 수도 있고 근육이 긴장된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고 근육이 제대로 작동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7번. 자, 가동성과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안정성한 내용이 거의 없어서요. 그렇죠. 왜냐면은 애초에 사람들이 자꾸 가동성만 나오면 다 정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관점 자체가 가동성이 너무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웬만한 책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어깨도 그냥 가동성 나오면 다 정상 이렇게만 보니까 안정성의 개념 자체가 너무 적어요. 실제로도. 그래서 안정성 그 강의는 제가 하는 강의는 이제 근육 검사하는 강의도 있고 그다음에 개선시키는 트레이닝은 제가 재활 트레이닝 강의 있으니까 정규 과정이 있습니다. 자, 8번. 족저근막염 발바닥으로 푸는 걸로 해결이 되나요? 제가 말씀드린 죽어도 안 됩니다. 이거 자, 보세요. 어디가 아프냐? 발바닥이죠. 제가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통증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상작용의 결과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둔근의 사용이 떨어져요. 그러면 종아리가 보상작용으로 과사용됩니다. 종아리가 과사용이 되면은 그 다음에 발바닥까지 과사용, 과긴장됩니다. 이 상태가 심해지면은 족저근막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원인이 뭐예요? 고관절이죠. 그러니까 엉덩이 대둔근을 못 써서 족저근막염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발바닥을 푸는 걸로 이게 해결이 될 리가 없지. 대둔근이 이미 맛이 가 있는데. 원인과 결과를 나눠서 생각하세요. 결과만 해결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픈 곳만 찾아서 푸는 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자, 폼롤러로 근막이완 효과 없을까? 효과 있습니다. 저는 저는 그 숙제 내줄 때 전부 폼롤러를 합니다. 부위마다 다르지만은 폼롤러 마사지볼은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은 제가 오늘 강의 때 설명드린 대로 깊이가 중요합니다. 깊이를 맞추면은 효과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자, 봅시다. 질문이 되게 긴데 회원 중에 한 분이 고관절 굴곡 움직임 나타난 상태에서 힘이 들어갈 때 굴곡을 더 강하게 하는 동작이네요. 골반 옆 뒤쪽이 대퇴근막 장근 주변으로 추정됩니다. 꼬이는 느낌이 자꾸 든다고 하세요. 쥐날 것 같다고 하실 때도 있고 수축이 강하게 들어오면 쉬어야 합니다.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그 느낌이 나타나는 위치가 있는데 움직임 평가 고정을 고칠 이거는 쉽죠. 이거는 딱 바로 사이즈 나오잖아. 보세요. 고관절 굴곡을 하는데 대퇴근막 장근이 쥐날 것 같다는 표현이 결국 과사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고관절 굴곡 동작에서 굴곡시키는 근육이 뭐가 있습니까? 장요근이 메인이죠. 그 다음에 대퇴직근이 있죠. 그 다음에 대퇴근막 장근인 대퇴근막 장근은 사실 옵션에 가깝습니다. 얘들이 메인으로 갈 게 아니에요. 사실 직근도 메인이 아니고 장요근이 메인으로 써야 돼. 근데 지금 장요근을 메인으로 고관절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대퇴근막장근이 사용이 된다는 말이 뭐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장요근이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작동이 잘 안 되는데 이걸 작동을 억지로 시키려고 하니까 보상작용이 지금 TFL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지금 그쪽으로 쥐가 나는 거지. 쥐가 날 정도면은 엄청 심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선생님이 실수한 게 뭐냐면 꼬이는 느낌이 드는데 동작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거기서 굴곡 시키는데 바로 지날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의 고관절 굴곡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지금 굴곡 움직임을 바로 멈추고 정상적인 굴곡 움직임을 만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안 되는, 이미 이 동작이 내가 안 된다고 지금 몸에서 신호가 왔는데 그걸 반복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장요근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고관절 굴곡 동작에 있어서. 이미 이 상황에서 어디가 문제고 어떤 움직임인지 이미 사이즈가 바로 나왔잖아. 여기선 평가할 것도 없어요. 자, 볼게요. 폼롤러와 땅콩볼을 써서 구석구석 풀고 계신데도 운동할 때마다 여기저기 쥐나는 분이 계십니다. 뭐가 문제일까? 그건 운동 문제지. 그건 운동 문제죠. 동작을 잘 못하는 거야. 동작할 때 예를 들면 봅시다. 쉽게 말해서 엉덩이 운동하고 싶어. 그럼 어디 힘줘야 됩니까? 엉덩이 힘줘야죠. 그쵸? 뭐 예를 들면은 또 뭘로 뭐 할까요, 지금? 중둔근 운동하려면 어디 힘줘야 됩니까? 중둔근에 힘줘야죠. 그 정확하게 타겟을 해서 힘을 주는 그 인지가, 수축 인지가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긴장이 너무 높을 수도 있어요. 긴장도가 너무 높고 호흡 체크하십시오. 호흡 자체가 너무 호흡을 가두고 용 써서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몸 전체 긴장도가 높아져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 체크 첫 번째. 그 다음에 근육 수축 인지 체크. 체크. 그 다음에 운동 동작, 강도 조절,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민감하게 체크해야 돼요. 쥐가 쉽게 잘 난다는 말은 평상시 때 긴장이 높은 것도 있고 컨트롤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운전으로 치면은 우리가 브레이크를 살 밟아야 자동차가 서서히 멈추잖아요. 근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팡팡팡 밟아. 그럼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몸이 흔들릴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근육에 대한 조절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엄청 살살 조금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12번. 라운드 숄더가 심해서 소흉근이 엄청 아픈데 소흉근 풀고 등 근육 강화가 맞을까요? 뭐 일단은 소흉근이 아프다 하셨으니까 소흉근을 풀면 되고 등 근육 강화는 등 근육이 약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체형은요, 결과입니다. 자, 보세요. 소흉근이 아프다는 말이 소흉근이 엄청 타이트한 거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핀트를 잘못 맞추면 안 돼요. 라운드 숄더가 심해서 소흉근이 뭉친 거예요? 아니면은 소흉, 소흉근이 뭉치니까 라운드 숄더가 심한 거예요. 1번, 2번 뭡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형 분석할 때 자꾸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2번이잖아요, 2번. 라운드 숄더가 심해서 소형근 뭉친 게 아니지. 라운드 숄더는 그 무던인 체형의 결과를 그냥 이름을 갖다 붙인 거잖아. 이것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북목이 돼서 이거 너무 길어지. 이거 어쨌든 지금 원인과 결과입니다. 결과랑 원인을 바꿔서 생각하면은 망합니다. 아시겠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13번 볼게요. 자, 서서 밀리터리 프레스를 하면은 왼쪽 견갑 하각. 통증은 없는데 하각에 느낌이 엄청 와서 느낌이 엄청 온다는 말은 어쨌든 과긴장이겠죠. 그러면은 힘이 풀린대. 어쨌든 왼쪽 어깨 힘이 풀려요. 왼쪽에 익상 견갑이 이미 있대. 익상 견갑이 있으면은 그냥 바로 그냥 정극은 일단 문제가 있어요. 전극 문제 있고 다른 데도 문제가 추가로 있을 수도 있는데 벤치에 기대서 하면 괜찮습니다. 벤치에 기대면 내가 패킹을 할 필요가 없어요. 견갑을 안정적으로 잡아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 게 맞고 익상 견갑이 있는데 요새 선생님 영상 보고 전극은 운동도 하고 재활 운동하는데 뭐 때문인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일단은 모든 원인은 모르지만 일단 첫 번째 원인은 뭐냐? 전극은 약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요. 나 전극은 운동하는데 왜 그렇지 하면은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요. 전극은 운동 동작만 하지 전극은 사용을 못 해요.
이것도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중둔근 운동하면 당연히 중둔근이 써져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정극은 운동한다고 해서 정극근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익선 견갑이 있기 때문에 정극근이 이미 활성화가 이미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극근 운동 동작만 하고 있을 뿐 정극근이 전혀 사용되지 않을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고관절도 봐야 되고 고관절도 문제가 있을 거고요. 정극근 자체도 엄청 과긴장되어 있을 거예요. 정극근도 풀고 다 이것저것 다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선은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유튜브에 고관 어깨 재활 루틴 올렸으니까 그거 해보세요. 지금 13번 질문한 선생님은요, 정극은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어요. 정극은 운동하니까 좋아졌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정극은 하나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질문과 비슷하네요. 고관절 굴곡 시 고관절 앞쪽이 튕기는데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누워서 고관절 굴곡. 똑같습니다. 이건 고관절 굴곡 신전 문제. 고관절 굴곡 신전 시 고관절이 불안정한 거예요. 뭔가 두그덕두그덕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관절에 대한 굴곡시키는 근육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동작만 하고 있으니까 관절이 빠지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분이 보세요. 이분 아까 추가로 말씀하셨는데 14번 질문. 가동성은 전부 괜찮고 가동성 괜찮지. 가동성에 상관없다니까. 이거는 소리가 난다는 건요. 관절이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절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15번 질문입니다.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내릴 때 고관절이죠? 고관절에 소리가 나는데 골반이 회전된 쪽 반대쪽으로 골반을 회전시키니 소리가 안 나는데 이건 골반이 회전되어서 소리가 나는 걸까요? 이게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세요. 그냥 고관절을 굴곡하는데 소리가 나. 근데 보세요. 내가 고관절을 살짝 내외전 시켰어. 근데 소리가 안 나.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외전이 돼야 정상이란 말이잖아. 그 말은 뭐다? 나의 고관절이 정상보다 외회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RM 평가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물론 여기서 디테일하게 보면은 근육 평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소리 나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 고관절에서 외회전을 시켰는데 소리가 안 나. 외회전이 됐을 때 정상이 됐단 말이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다? 정상보다 내외전되어 있는 거야. 이미 내외전 방향으로 고관절이 돌아가 있으니까 소리가 나고 외회전 시키니까 정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내외전, 외외전 안에서도 사실 그 근육을 나눠서 관찰을 해야 돼요. 자, 16번 질문 볼게요. 운동을 엄청 좋아하는데 햄스트링 파열 이후 휴식 중입니다. 우선 생각할 게 뭐다? 햄스트링이 과사용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둔근을 제대로 못 쓴 거야. 그리고 운동을 재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자, 고중량 바벨 운동을 즐겨하고 축구하다가 끊어졌습니다. 보세요. 이미 고중량 평소에 하니까 이미 이 스쿼트 대달 때 햄스트링으로 너무 많이 잡아 당긴 겁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햄스트링 긴장이 높은 상태에서 이 축구라는 게 결국 달리기죠. 달리기에서 햄스트링이 본래 있는 신장성 수축입니다. 늘어나면서 버텨야 됩니다. 햄스트링, 아킬레스건 두 개 다 그래요. 근데 늘어나면서 버텨야 되는데 얘가 긴장도가 너무 높아. 그리고 잘 안 늘어나, 못 늘어나. 쉽게 말해서 탄생이 죽어 있어. 그러면 여기서 못 버티면은 파열, 끊어집니다. 그래서 햄스트링 파열, 아킬레스건 파열이 잘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전경골근 파열 이런 거 들어본 적 잘 없잖아. 앞쪽에서는 파열이 잘 안 됩니다. 뒤에 있는 근육들이 달리 있는 동작에서 신장성 수축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운동을 재개할 때는 이 햄스트링에 대한 첫 번째, 햄스트링에 대한 운동을 하는데 레그컬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신장성 수축을 해야 됩니다. 신장성 수축 패턴으로 운동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대둔근 엉덩이 운동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엉덩이 운동은요, 스쿼트 데드 같은 걸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햄스트링을 많이 먹이지 않고 대둔근에 대한 고립 활성화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요렇게 해서 후면 사슬에 대한 그 대둔근과 햄스트링에 대한 기능을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탄성을 회복시킨다. 이런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봅시다. 17번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유연성이 떨어졌을 때 대퇴이두의 단축이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될 수가 있죠. 후면 사슬이니까 딱딱한 의자에서 대퇴이두 쪽을 마사지 볼로 풀어주는 선생님 영상을 봤는데 제가 보통 하면 이제 그 햄스트링 힘줄 풀거든요. 허리가 아픈 원인이 대퇴이두가 아닌 복부가 약화되어 앞뒤 밸런스 깨진 게 원인이 될 수 있죠. 자 보세요. 허리 통증의 원인이 몇 가지일 것 같아요. 뭐 대충 말해라 해도 10가지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두 개를 구분하자면요.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유연성이 떨어져서 허리가 아픈 거는 뭐의 문제입니까? 가동성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밑에서 말씀하신 코어가 약화가 돼서 허리가 아픈 거는 뭐예요? 안정성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두 개가 다른 겁니다. 항상 두 개로 구분 지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검사 시 능동 RM을 먼저 한 후 수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수동을 하고 능동을 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거는 실전에서 속도의 차이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ROM 평가에서 동작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러면은 능동 ROM으로 빨리빨리 쭉쭉쭉쭉 체크를 하고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추가로 수동 ROM 이렇게 해야지 수동 ROM으로 전체를 다 검사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 그리고 수동 ROM에서 문제가 있는 거를 다시 또 능동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일이 많아요. 이거는 그냥 속도 차이입니다. 상관없어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자, 봅시다. 19번 질문 볼게요. 고관절을 90도 굴곡한 다음에 신전 시 45도에서 서해부 쪽에 탄반은 발생하는 통증 없습니다. 아까 지금 고관절 굴곡 시전 통증 위에서 계속 나오는 그 똑같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외회전하면서 신전 시에는 탈발음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외회전하면 괜찮다는 말은 평상시 때 내회전 되어 있는 거야. 외회전을 시켜야 정상인 거야. 그래서 내회전과 편근이 문제인 것 같아 풀었지만은 여전히 탄발음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놓친 게 뭐냐면 가동성이 아니고 안정성입니다. 이거는 뭐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근육이 작동이 안 된 거야. 풀어서 해결될 게 아닙니다. 착각은 외회전을 시켜서 외회전이 됐을 때 고관절이 딱 중심에 딱 잡힌다는 뜻이잖아. 근데 그러면은 외회전 시키는 고관절 외회전 근을 제대로 활성화를 시켜야지. 그래야 외회전으로 가잖아. 푸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외회전 시켜야 정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19번 내용만 보더라도 선생님들이 전부 가동성만 생각하지 안정성에 대한 걸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완만 생각하지 수축을 해야 될 생각을 잘 못해요. 수축에 대한 개념이 너무 약합니다. 외회전 시켜야 정상이라는 말은 외회전근이 일단 수축이 돼야 되잖아.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외전근이 좀 타이트한 상태면 내외전근을 이완시켜야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외회전이 되려면은 내외전근을 이완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외회전근이 수축되는 게 아니잖아. 움직임을 만든다는 거는 그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이 수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완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걸 2번만 했으니까 당연히 고관절이 외회전이 안 되지. 수축의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수축이에요, 수축. 자, 자, 요,
요거 한번 봅시다. 20번. 자, 운동하다 장기가 자꾸 꼬입니다. 자, 여기서 정확하게 꼬이는 거. 진짜 장기가 꼬이는지 MRI 찍어봤습니까? 모르잖아. 장기의 꼬임이라는 거는요. 지금 봤을 때는 그냥 복근이나 복행근이라는 요런 거에 쥐나는 거일 확률이 높아요. 느낌이 자꾸 장기가 꼬이는 거지. 복부 쪽에 근육이 쥐날 확률이 높고, 어쨌든 이게 계속 꼬인다는 결국은 결국 복부에 곽인장이 된다는 거니까 호흡 문제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다른 근육을 못 써서 내가 전부 배 쪽에 너무 과하게 힘을 준다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후방경사, 전방경사 있는 분들에게 운동 전에 동적 스트레칭으로 해줄 만한 동작 같은 게, 그럼 이거 이미 나왔잖아. 그럼 골반 전후방 경사 하면 되지. 끝.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전후방 경사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전후방 경사 움직임 만들어주면 됩니다. 동적 스트레칭이라는 건요, 움직임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2번 질문. 자, 22번 질문 또 아마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불균형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동을 시킬 때 불균형을 먼저 잡고 가야 될까요? 운동부터 시켜야 될까요? 통증은 없다고 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견갑골 위치가 달라요.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 어느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막연하게 가면 안 돼요. 불균형이 다 있지만 그 불균형이 눈에 보이는 불균형이라든지 통증, 불편감 있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잡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잡고 가야 돼요. 왜냐? 이거 냅두면 무조건 더 심해지거든. 근데 그냥 그냥 막연하게 뭐 오른쪽이 조금 더 힘세요. 뭐 요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심한 불균형은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데, 그 심하다는 기준은요, 요걸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왼쪽 오른쪽 견갑골 위치가 다르다. 눈에 보일 정도로 다른 거니까 이건 심한 거죠. 잡아야 됩니다. 왜냐? 안 잡으면 나중에 아파요. 지금 없어도 나중에 무조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고 가야 하는데, 이거를 잡는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10년 된 어깨 불균형인 사람이 왔어. 운동하고 싶어. 그럼 이거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데서 10년 된 불균형을 고치려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럼 고칠 때까지 운동을 뭐 절대 하면 안 되나? 이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잡고 가야 된다는 의미는 운동할 때는 불균형이 없어야 돼요. 왜냐면은 중량을 낮게 하든지 가동 범위를 줄이든지 동작의 난이도를 줄이면은 불균형이 있거나 불편감, 통증이 있는 사람도 불균형 없이, 통증 없이, 불편감 없이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말입니다. 강도를 조절해서 운동할 때는 불균형이 없는 강도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23번. 자, 데드버그 동작 시 내장이 터질 것 같아. 아까 위에 질문과 똑같네요. 아까 장기 꼬인다는 분들. 곽인장입니다. 복부 곽인장이기 때문에 호흡 체크하시고, 호흡, 호흡을 찾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호흡 체크하고 복부 곽인장 체크하세요. 자, 마지막 질문, 딱 마지막이네요. 16번 질문처럼 햄스트링이 과사용된 이후에는 앞쪽 코어 근육이 좋지 않아서 대둔근이 과사용되면서 햄스트링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있죠. 뭐 경우의 수는 많죠. 그러니까 보세요. 햄스트링이 과사용됐다는 말은 다른 근육이, 뭔가 약한 근육이 상태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게 어느 근육이냐는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전부 다르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쪽이 안 좋아가지고 대둔근 사용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전을요, 그냥 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철저하게 이제 근육에 대한 검사나 움직임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시간이